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12시 35분에 시작됩니다. 이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에런 롤러가 복귀를 해요. 그래서 파커 대 에런 롤러의 매치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필라델피아가 사실 어제도 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 자체는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타이원 워커 가지고 지금 버틸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봐야 됐고, 이 카발리 제가 분명히 주목해야 되는 루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적 자체가 그 전등판에서는 좀 아쉽게 흘러갔었습니다만, 결국 어제 경기 자기 기량 증명하면서 재고 잡히니까 7이닝 동안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무사사고 무실점 피칭을 했습니다. 진짜로 임팩트가 컸었고 저는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에런 롤라 대 파커라고 한다면 사실 필라델피아가 최근까지 경기를 하면서 팀 타율 자체가 2할 4푼 이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많이 확실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제 그렇게 못 치면서 타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좌투수 파커를 상대로 또 얼마만큼 반등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표상으로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카일 슈아버, 그다음에 마시, 그다음에 소사, 오히려 요런 라인에서 타격 공략이 가능할 거라고 봐야 되고, 좌투 상대로 지금 터너도 마찬가지고 하퍼도 마찬가지고 리얼모터도 마찬가지고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과연 대량 득점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파커가 보여주는 피칭 내용 자체를 봤을 때 이 필라델피아뿐만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타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문제시 되는 것이 이 워싱턴의 지금 파커의 기량 자체에서 이 재고 난조로 인해 기회가 잡히고, 거기에서 필라델피아가 중심 타선을 워낙 또 그런 상황에서 실투 오는 것을 노려쳐서 장타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한 방에 기회 한 번 줬을 때 그때 딱 무너지는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그럼 결론은 놀라겠죠. 이 놀라가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복귀전을 하면서 최종 점검 경기에서 삼진을 11개를 잡아내면서 미친 활약을 하고 5이닝, 5.1이닝 정도를 마무리한 채로 그냥 콜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놀라의 그때 당시에 이제 9위를 보면은 작년보다 또 평균 구속이 1마일 줄어들었어요. 지금 놀라의 빠른 공이 90마일에서 91마일 정도가 찍히고 있고, 그 공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오늘도 확실하게 저는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싱턴의 타율 자체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리그 중상위권 이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워싱턴의 순수한 타격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도 어느 정도의 장타 생산과 함께 놀라가 고전할 가능성 열어둬야 되고요. 그나마 제가 오늘 경기 조금 한 가지 방향성으로 추측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파커가 볼질이 강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타선이 그거를 활용을 한다면 조기강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워싱턴의 불펜진이 주는 불안감이 오늘 경기 필라델피아 후반 득점을 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그래도 접근을 하자면 오버인데, 기준점이 이미 9.5점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이 기준점에 넘어서려면 기본적으로 에런 롤러가 무너져야 돼요. 근데 그 또한 제가 장담할 수 없는 부상 복귀전이다 보니까 배팅으로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기준점 8.5도 아니고 9.5면은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선택지를 가져간다면 저는 오늘 오버밖에 선택지는 없지 않나 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대 마이애미입니다. 요 경기도 사실 어제 보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답답했을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펜 운영에 있어서 사실 좀 안일했었고, 결국 후반 추격을 허용하다 체프먼 등판까지 시키는 상황을 자초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보스턴이었었죠. 베어가 내려간 다음에 뭐 스티븐 마츠까지 괜찮았는데 이 캠벨 꺼내는 것은 진짜 오만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결국 지키지 못했고 이 체프먼 올라오는 상황을 만들었던 건데, 오늘 경기에서 정크 대 크로시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사실 양키스랑 같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토론토에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위 탈환을 위해서 발악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와카 경쟁에 있어서도 지금 이 경기차 자체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크로셰에 나와가지고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지 사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크로셰가 나오는 상황에서 마이애미 타선이 고전할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특히 뭐 에드워즈나 아니면은 지금 좌투 상대로 공략이 되고 있는 게 마이어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라미레즈도 마찬가지고 마르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폴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좌투 상대로 공략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 마이어스 정도로만 좌투 상대로 조금 좋은 활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크로시아가 보통 투수도 아니고 좀 탑급 지금 사이영을 노리고 달려가고 있는 크로시의 9위 정도라면 마이애미 타선은 더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배당 1.28밖에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크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가 많이 중요하겠습니다만 한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지 나름대로 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정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에서 좀 욕심을 부리고 싶다면 마이애미가 어제 경기에서 이제 주버랑 그다음에 심슨만으로 불펜을 운영을 했고 오늘 경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바우처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승조 자원들이 오늘 마이애미 불펜을 뒤를 받쳐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점수는 8.5 기준점에서는 언더 양상을 봐야 될 거다. 욕심을 부린다면 언더로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보선 일반승 먹고 빠져야 되는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경기가 수입 양상이 되어버렸다 보니까 뭐 그 이상의 욕심을 내는 것은 사실 좀 오만이지 않나. 1차전마저도 사실 2대1로 아찔하게 이겼던 거고 이거 뭐 방심하다가는 마행 죽이는 게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승 정도로만 그냥 여러분들이 28% 배트맨에서 더 챙겨준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묶어 가가지고 리스크 한번 조금 더 키워보는 거 정도로 경기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봅니다. 아니면 그냥 언더를 그냥 대마이 키워가지고 그냥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일반승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토론토 대 텍사스입니다. 와, 이것도 진짜로 보면서 진짜 가관이었어요. 경기 양상 자체가 코빈이 진짜 2회인가 3회인가 개 털렸죠. 2회였던 것 같은데 경기가 이미 그때 폭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선수가 이제 존 그레이였는데 존 그레이마저도 그렇게 홈런을 두들겨 쳐맞으면서 진짜로 토론토가 토론토 홈에서 토론토 했다 정도로 보면 되는 경기였어요. 뭐 슈나이더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비셋 그 다음에 저 벌쇼 그 다음에 어제 그 진짜 거의 MVP급 활약을 했었던 그 스트로크까지 해가지고 진짜 미친 타격을 보여줬던 토론토였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이발디 대 베리오스로 투수 운영에 있어서는 이발디가 압승이죠. 그리고 실제 지금 텍사스가 최근에 이발디가 등판한 경기에서 7연승인가 8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발디 나오는 경기에서만큼은 텍사스가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인지 오늘 약정 배당 양상으로 텍사스에게 1.74배, 토론토에게 1.78배 주어졌는데 해외에서는 1.85대 2.00배로 배당 균형은 조금 더 많이 기울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배당 비등비등한 경기 양상에서 주어지는 이 배당 실제 오늘 경기 1.73, 1.79배를 받은 미러키 신시내티 경기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1.94, 1.91이 나왔거든요. 그것보다 많이 기울어 있는 게 이 경기예요. 그만큼 텍사스 쪽으로는 그나마 조금 더 많이 쳐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텍사스의 타율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텍사스의 이 타율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바닥을 치면서 이 최근 텍사스의 팀 타율이 2할 1리로 2할 턱걸이라고 있어요. 6경기 동안에. 그 와중에 오늘 베리오스의 이 커브가 텍사스의 타선을 좀 묶어줄 수만 있다면은 이발디와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더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게 베리오스가 무너질 것이냐를 의심할 게 아니라 결국 이발디가 토론토의 지금 화끈한 타격, 살아난 타격 최근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만 쿠어스필드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저스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침묵해 있었는데 이게 2차전부터 터진 거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경기까지도 이발디마저도 막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부활하는 토론토의 홈 기세로 반전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유출을 해야 되는 경기예요. 사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이발디의 공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토 타선이 공략할 수 있다라고 그 커브볼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토론토가 업셋을 낼 거면 타격전이 돼가지고 토론토 승오버가 돼야 돼요. 근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경기가 토론토 타격으로 승오버를 내기보다는 텍사스 승이 그냥 이발디의 힘에 입어서 불펜에서 또 메이튼 꺼내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사실 할 말 없습니다. 다만 선발 투수 운영에 있어서는 토론토가 오늘 경기만큼은 조금 더 입을 닫아야 된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따지고 본다면 사실 이거 텍사스 승 이미 우리가 한번 당했죠. 그 1차전에 디그롬 나온 경기에서 그렇게 역전패를 당했던 모습을 봤다면 사실 텍사스 승을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그거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때 경기에서는 갑자기 7, 8회에 갑자기 2점, 2점, 4점 나면서 개오버로 경기가 뒤집어졌지만 3대0의 경기가 6대5로 뒤집어졌지만 오늘에서는 그만큼의 실점이 또 나올 거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8.5점 쳤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일단 언더 물고 봐야 되는 경기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경기 말씀을 드리면서 애틀랜타가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만 이 투수 운영에 있어서 클리블랜드가 필승조 운영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좀 언더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개가 생겼습니다. 세코니가 상상 이상으로 털리면서 경기 점수차가 9점 차로 경기 후반 진입했을 때 이미 10대 1의 스코어가 박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클리블랜드도 필승조를 쓸 필요가 없었었고 그 불펜에서 실점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었지만 오늘 경기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이제는 오늘은 뭐 지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제 필승조, 엘라이트, 게리스 스미스 중에 두 명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앨런이 당연히 지금 최근에 애틀랜타 방망이가 살아있다 보니까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애틀랜타가 어제 쳤던 수준에서 지금 비교를 한다면은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이제 자투 상대로 타선이 조금은 더 이것보다는 더 죽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경기거든요. 물론 이 경기 클리블랜드가 이기는 게 이미 쉽지가 않은 타격 지표가 형성이 돼버렸고 살아나 있었던 이 그 호세 라미레즈의 타격, 그 다음에 저 앙헬 마르티네즈, 그 다음에 플라이, 그 다음에 산타나, 얘네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면서 중심 타선이 이제 침묵해버린 이번 시리즈였고, 이 분위기에서 페디의 이 스위퍼에 대해서 또다시 고전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저 경기 양상 자체가 또 애틀랜타 쪽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오늘 경기에서는 호세 라미레즈가 또 침묵할 거라고 보는 경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페디가 오늘도 잘 던지면 6이닝 3실점선이라고 보고요. 불펜에서 제가 이거를 언더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클러치 상황이 나올 어제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터지는 경기가 아니라 오늘은 클러치 상황에서 경기가 중후반으로 진입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뭐 기준점이 오늘도 이제 9.5점이 주어졌으니까 언더로 물고 가는 게 저는 3대 2선에서 뭐 적게 나면 좀 3대 1선에서 애틀랜타가 약간의 우세를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애틀랜타가 어제 불펜이 여유가 그렇게 점수 여유차가 생기면서 불펜 여유를 부렸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다시 그 이글레시아스를 포함해서 필승조대 등판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클리블랜드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필승조 자원들이 나와가지고 뒤를 받쳐주면은 오늘 9.5점보다는 점수가 굳을 것이라고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현재 클리블랜드가 정배당이 잡혀 있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죠. 해외 배당 1.89배, 국내 배당 1.69배, 총 0.2배당의 이격이 있다 보니까 역배 가능성 열려 있는 경기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9.5점이라면 언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신시내티 대 미러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죠. 아, 진짜 오늘은 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어제 신시내티가 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마르테부터 시작하고 스티어, 지금 홈런 쇼를 하면서 지금 당장 신시내티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오늘 경기 심지어 또 좌투수 나옵니다. 어제 우투수를 상대로 안도아르가 또 멀티 히트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타격감이 올리고 있는데 실제 안도아르가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의 좌우투수 상대로 성적을 보더라도 지금 앙도아르만 따졌을 때도 좌투수에게 타율이 4할 1푼 1리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타자에게도 2할 8푼 3리대로 준수한데 오늘 경기에서 이 수치가 지금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생기는 경기고 최근에는 엘리 델라크루즈마저도 좌투수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기준점 9.5점 납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포트가 아무리 뛰어난 운영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미러키 타선에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14연승을 하면서 1선발이나 1선발은 이제 골라가면서 만났던 지금 미러키였고 그걸 뚫어내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이 보이드 나왔을 때 경기도 그 살짝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게 아포트랑 굉장히 투구 패턴이 좀 유사한 선수이죠. 당시에는 이제 보이드의 볼질이 조금 스스로 자멸을 이끌어내긴 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공략하는 데 성공을 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미러키 타선이 침묵할 거라고 보는 것은 진짜 오만입니다. 결국 오늘 또 아포트가 내려가는 순간부터 경기 점수가 더 날 것을 또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이 경기는 미러키 승으로 몰고 가거나 아니면은 줄은 꺾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승 갈 거 아니면은 오버 선택지가 차선책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일단 신시내티 방망이가 예사롭진 않을 겁니다. 오늘 경기 제 기준에서는 상위 타선에서 안도아를 오늘 최소한 2타점 경기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위 타선의 지금 흐름 자체도 이어갈 수 있는 득점권 찬스를 안도아를 이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그 타선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버 저는 일단은 1순위로 좀 먼저 두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러키 승보다는.
그다음에 휴스턴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장 승부 끝에 이제 연장 12회까지 가는 혈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상 복귀한 하비에르와 이 크레모의 매치로 이루어집니다만 오늘 양 팀의 불펜에서는 이미 그냥 갖다 박은 선수가 다 때려 박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에서 모든 걸 투입하면서 양 팀의 경기다 보니까 선발 투수들의 비중이 꽤나 커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염두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레머랑 하비에르의 피칭에 대해서 직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비에르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가타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이너리그에서는 분명 부진했었는데 이제 복귀해가지고 첫 경기는 나름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도 그 이어질 수 있는지, 원래도 하비에르는 볼넷이 많은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좀 저는 불안한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보는 거는 언더 쪽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 저는 이미 이 경기가 휴스턴 배당이 1.82 해외, 국내 1.57, 0.25배 이격이 있고 볼티모어가 점수를 낼 수 있다, 역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하비에르의 볼질로 조기 강판은 무너지게 되고 휴스턴은 오늘 경기에서 불펜을 똥같이 내보내면서 조금 더 던지는 경기 양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레머의 수치에 대해서도 크레머가 분명 이번 시즌에 잘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지금 이 휴스턴의 타격을 봤을 때 상위 타선이 절대 약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크레머의 공 분명히 상성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오늘 경기에서 뭐 선발 출장했을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제도 대타로 나왔었죠. 카라티니, 카라티니부터 시작해서 지금 산체스, 그 다음에 스미스, 그 다음에 이제 알투베 코레아, 그 다음에 듀번, 그 다음에 페냐까지 전부 지금 타격에서 공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경기에 페냐랑 뭐 카라티니, 산체스 전부 다 이제 대타로만 나오고 선발 출장 안 했던 경기였었는데 쎄했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 얘들은 선발 출장을 좀 해줘야 되는 경기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경기는 오버 양상에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디트로이트랑 미네소타의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패덱이 이미 디트로이트로 이적하고 나서 한번 미네소타를 만났다가 홈런 2방에 무너지면서 4실점하고 내려갔던 경기를 이미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또 등판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미네소타가 오늘 경기에서 선발 투수가 아담을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네소타가 계속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펀더뱅크 걔를 갖다 계속 쓰고 있는데 걔 털리고 있거든요. 걔 나올 때마다 털리고 있어요. 오늘 경기에서도 걔는 이제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걔를 굳이 또 안 쓰면은 쓸 수 있는 자투 자원이 또 없는 상황에서 미네소타도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파덱이 과연 또 친정팀한테 또 대주는 야구를 할 것인가, 그거를 봤을 때는 지표상으로 볼 땐 파덱은 호투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거를 봤을 때는 오늘도 디트로이트가 이기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5연승을 또 노려봐야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수입전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미네소타가 이미 파덱을 상대로 이미 자기들의 데이터로 공략에 성공을 했고 장타 생산을 했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디트로이트가 우세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준점 9.5점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수입전이다 보니까 이미 업셋을 생각해야 될 거고 디트로이트도 불펜에서 던지는 불펜을 나오게 됐을 때 미네소타가 후반 추가 득점을 하게 된다면은 점수는 더 많이 나야 된다라고 보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5점의 기준점에서도 오버를 봐야 될 것 같은 경기입니다만 역배로 생각하기에 좀 부담이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오늘 선택지를 내리면서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까지 믿어봐야 되는 경기 데이터는 결국 이 미네소타가 최근 경기를 치르면서 최근 6경기 동안 팀탈 1할 9푼 6리 1할 9푼 6리는 아니고 1할 5푼 7리 1할 5푼 7리입니다. 팀 타율이 7경기 동안 1할 5푼 7리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반대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할 2푼 4리 수준으로 OPS는 0.7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결국 이 타격 데이터로 따졌을 때 파레기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근 팀 페이스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보게 되고 결국에는 디트로이트 정배당으로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견해를 여러분들께 좀 전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트로이트 승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데 수입전 경기가 좀 오늘 많은데 그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오늘 경기 좀 이 경기가 가장 건드리기엔 좀 까다로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캔자스시티 대 이제 화이트삭스 경기인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수입전입니다. 수입전인데 지금 캔자스시티랑 화이트삭스도 사실 화이트삭스는 시즌을 포기했죠. 포기했고 이제 베르게르테 대 마틴인데 오늘 두 팀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두 선발 투수 모두 이닝 수가 짧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베르게르테 같은 경우에도 긴 이닝을 던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적하고 나서도 마틴도 계속 최근 4경기 연속으로 4사구 4개, 3개 이상을 기록하면서 투구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공을 던지거든요. 투구 구종비가 지금 보면은 포싱 패스트볼, 커터, 슬라이더, 그 다음에 체인지업 이렇게 해가지고 구사비가 거의 20%에서 뭐 10%까지 좌우투수를 가리지 않고 체인지업도 던지고 좀 많은 공을 이렇게 다양하게 던지기로 좀 이렇게 타자와 수싸움을 하는 마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커맨드가 조금 흔들리면서 제구가 투구수 관리가 좀 안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오늘 경기 문제가 되는 게 캔자스시티는 뒷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이트삭스는 결국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캔자스시티가 오늘 경기 수입전인데 어제 경기를 아찔하게 이겼다라고 한다면 결국 필승조 라인업에서 투입이 이루어지면서 소모전이 되고 오늘 경기 좀 살이게 돼야 될 텐데 이미 뭐 위닝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제 경기를 그렇게 여유롭게 이기면서 점수차가 이제 초반에 났죠. 초반에 야금야금 벌어졌다 보니까 후반 불펜 운영을 좀 아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린치가 이닝을 던진 것을 제외하고는 필승조 운영이 안 이루어졌고 오늘 경기에서 결국 슈레이버 크루즈 그 다음에 부상 복귀한 헌터 하비 그 다음에 저 마무리 투수 이제 스타베즈까지 가는 이 캔자스시티의 불펜 운영이 오늘 경기에 셋업이 좀 되어 있다라는 게 어쩌면은 오늘 정배보기에 또 홈 경기장이다 보니까 팬들 앞에서 또 던지는 경기하면서 티켓 주고 돈값 주고 경기 보러 온 사람한테 이제 지는 일부러 그냥 몸살이는 경기 운영을 보여줄 수는 없다 보니 그런 명분까지 좀 더하면은 오늘 정배 경기 봐야 되는 상황 중에서는 캔자스시티가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돼요. 데이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화이트삭스가 틸과 함께 쿠에로 두 포수가 누가 나와도 지금 안 될 만큼 타격의 하락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로주도 최근에는 타율이 2할 오픈대로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있고 터크먼은 심지어 최근에 1할 초중반대까지 타율이 15경기 2주 동안에 지금 1할 초반대까지 터크먼 타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그나마 장타로 소사가 조금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만 소사도 홈런을 최근 4개를 이제 2주 동안 때려내긴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그 타율 자체는 2할 2푼대밖에 안 될 만큼 타격 저하가 분명히 느껴지고 있는 화이트삭스기에 오늘 파스칸티노 그 다음에 살바도르 페레즈 2명 빼고 사실 부진한 선수가 찾아보기 힘든 지금 캔자스시티는 타격 상승세에 있고 거기에 중심에 있는 프레이저 레이브 이 하위 타선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 와중에 오늘도 초반부터 좀 앞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캔자스시티 승으로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뉴욕 양키스인데 양키스가 양키스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진짜로 시원시원한 경기를 보여줬었고 정말로 소니 그레이도 감당하지 못하는 타격으로 진짜 미친 듯한 압살을 했던 게 어제 양키스였어요. 물론 맥스 프리드도 또다시 무너지면서 다음 경기도 맥스 프리드 나오면 이거 언더 물면 내가 개새끼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진짜로 심각한 부진을 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타격에서 그리샴 4안타, 라이스도 어제 7타점 경기했었죠. 홈런 쇼를 하면서. 그리고 에런 저지도 오랜만에 그렇게 또 타격이 또 이루어지는 경기를 했었고 홈런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저 누구야 이름 생각 도밍게즈도 상위 타선에 포진이 되면서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게 임팩트가 있었던 게, 이 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4회였나요? 4회 그렇게 홈런으로 타점을 낸 것도, 이제 3런 홈런이 더해지긴 했습니다만, 잘 쓸어 담았죠, 진짜로. 4타점을 더 쓸어 담았으니까, 진짜 잘 쓸어 담은 경기였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양키스의 라인업에서, 이 벨린저가 라인업에 빠지고도 이렇게 이길 수 있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는, 좀 새로운 기대를 충족시키는 어떤 그런 경기 양상을 만들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는 이제 마이콜라스 대 워렌의 경기라서 사실 선발에서는 이미 마이콜라스가 나오면은 털린다라고 보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가 어제 경기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리히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개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오늘 경기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진에 쓸 수 있을 만큼의 좀 쓸만한 투수 자원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 양키스 같은 경우도 어제 델로산토스 2이닝 던져가지고 이제 오늘 안 나오게 됐는데 사실 델로산토스가 이적하고 나서 진짜 부진했거든요. 양키스에서. 그래서 오히려 호재다라고 봐야 되고 심지어 데뷔 윌리엄스까지 미리 썼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는 양키스가 기용하게 될 투수들이 뭐 하면은 이제 버드
그 다음에 이제 도발 이적한 2명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위버까지 해가지고 안정적인 불펜 운영이 그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버드가 나왔을 때만 버티면은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수입전이긴 합니다만 전력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경기는 양키스 쪽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게 저는 오버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또 기준점이 9.5점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인 팀 타율 자체를 본다면은 이 지금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양키스에 뒤처지지 않는 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워렌도 커맨드적인 부분도 좀 줄다가 나갔을 때 흔들리는 유형의 투수이고 셋 포지션에서 그런 부분 또 활용하면 세인트루이스도 그냥 뒤지지는 않은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제 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양키스 승 주력에 활용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투수들을 봤을 때 오버가 조금 더 땡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 이게 스페이스를 살려낸 게 에런 저지가 그렇게 살아난 건 저는 진짜로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지가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최근까지도. 근데 에런 저지가 이미 부활을 이렇게 해버렸고 라이스가 기세를 잡아버리면 더 이상 양키스의 타선은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다시 페이스를 좋게 평가하게 된다라는 것이 좀 이 경기에 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양키스 승오버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카고 컵스 대 이제 피츠버그 경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제도 언더로 좀 잘 먹었는데 지금 컵스 타선이 딱 이 정도입니다. 지금 컵스는 스즈키 세이야가 어제 경기 이렇게 부활을 좀 안타를 또 때려내고 타격 페이스를 잠깐 올리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최근까지 너무 부진했었거든요. 진짜로 한 30 몇 타석이었나? 정말로 한 2, 3주 동안 거의 타율 1할 때 머무르고 있을 만큼 정말로 심각한 부진을 했던 게 스즈키 세이야였습니다. 근데 걔가 터지고 이제 터커가 터지니까 상위 타선에서 출루가 이루어지고 경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봐요. 근데 여전히 어제 경기도 그렇게 피크 암스트롱이 또 좋지 못한 성적으로 또 내려가고 좋지 못하게 경기를 마무리하고 말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무로진스키 불펜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왔다 갔다 거리는 투수 이 손질에 컵스의 타선이 과연 제대로 적응하고 이걸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한다면 저는 사실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오늘 경기 컵스 선발 투수 아사드입니다. 저는 얘 진짜 싫어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얘 같이 공 던지는 애들을 진짜 싫어하는데 얘는 딱 어느 정도냐면 KBO 1선발급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92, 3발. 사실 150도 못 던지니까 요새는 이제 폰세보다 못하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폰세보다 못한 구위를 던져가지고 맞춰 잡는 피칭을 하는 선수인데 저는 얘 생긴 것도 그렇고 뭔가 그냥 야구 선수로서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그 저만의 감인데요. 저만의 감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만한 근거는 없는데 제가 안 좋아하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개인적으로 피츠버그 타선에서 이거 공략 못할 이유가 없어요. 최근 타격감 보면은 토니 팸 어제도 홈런 때렸죠. 토니 팸 그 다음에 지금 IKF 타격감 좋거든요. 메쿠첸도 타격감 좋습니다. 그리고 레이놀즈 곤잘레스가 팀 이끌고 있고 여기에 만약에 스윈스키랑 그 다음에 이제 호르비츠까지 오늘 공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 치면은 오히려 이거 피츠버그가 타선으로 컵스 오히려 찍어 누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가 요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나마 이제 요 경기를 그래도 접근을 한다면은 또 언더로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 이 경기가 기준점이 8.5점이 나는데 보통 위글리 필드에서 이 바람이 오늘 진짜 역풍 제대로 불거든요. 중견수 쪽에서 홈플레이트 방향으로 정확하게 역풍이 불면서 최대 8.9마일의 바람이 안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홈런 치기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장타 안 나올 건데 이게 8.5점 주어진 게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피츠버그 승 언더라인 보는 경기고 실제로 해외에서 1.61배 컵스 승 오늘 그 프로토에서는 1.36배로 0.25배의 배당 이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배 언더까지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컵스 지표는 타격에서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애리조나 비상입니다. 애리조나 진짜 수입당하게 생겼어요. 어제도 빠따로 그냥 홈이 나면서 애리조나가 좀 많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입은 아니죠. 그때 언제였죠? 그 첫 번째 경기에서 애리조나가 빠따가지고 한번 두들겨 팼었고 그러고 이제 4연전으로 이루어지면서
4대3 지었나? 몇 대 몇이더라? 지고 그다음에 어제 10대7 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제는 뭐 무시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 맨 얘가 누구냐? 뭐 다저스에도 있고 하면서 원래 불펜에서 이제 짬 맞던 애입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리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선발 투수로서 기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이닝까지 충분히 경기 운영을 하면서도 퀄리티 스타트 만들어내는 피칭을 계속해서 보여줬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애리조나는 얘를 불펜데이로서 꺼낸 게 아니라 선발 투수로서 꺼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루키는 아니고요. 나름 베테랑 불펜인데 오늘 이제 선발로서 애리조나 마운드를 지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콜로라도는 센자텔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매치업만 보더라도 사실 진짜 점수가 팡팡 터져야 되는 경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기준점 12.5점 계속해서 높은 기준점이긴 합니다만, 이게 12.5 잡혔다가 언더나고 11.5 줬다가 또 오버 났던 거거든요. 오늘 12.5 또 오버를 볼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 형성이 된 것 같고, 뒤져도 가야 되는, 이 경기를 건드릴 거면 뒤져도 그냥 오버를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애리조나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 애리조나의 문제점, 고질적인 문제점은 불펜이거든요. 그렇게 언제든지 비기닝을 헌납할 수 있다라는 불펜의 불안감, 그리고 콜로라도는 이제 어제 경기까지도 바드닉을 쓰면서 이 마무리 투수를 연속 2번 기용을 했습니다. 오늘 바드닉 없어요. 그렇게 치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콜로라도의 불펜진조차도 약해진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결국 산제셀레까지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은 오늘 경기도 점수는 나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 좀 그래도 이건 추천드릴 수도 있을 만큼의 점수가 날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A 인저스 대 애틀레틱스 경기인데, 이것도 애틀레틱스가 진짜로 매섭죠. 사실 이게 모랄레스가 그 정도까지 잘 던질 거라고 저도 상상을 못 했는데, LA 인저스가 점수를 내는 과정에서 결국 홈런의 비중이 그렇게 크다라는 걸 체감할 수밖에 없었고, 워드 침묵하고 그 다음에 몬카다랑 아델 못 치니까 이제 점수 안 나는 거,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오히려 애틀레틱스 쪽에서 어제 또 토마스가 2경기 연속 홈런 때리고 루커까지 홈런을 때려내면서 장타력은 오히려 애틀레틱스 쪽에서 과시를 했던 경기였었고, 오늘 스프링스, 저번 경기에서 스프링스 아직도 제가 너무나도 뼈아픈 경기인데, 스프링스가 그렇게 개털리면서 저에게 연패를 심어줬었던, 아직도 선명하거든요. 그때 그 개판 친 거를 생각을 하면은 피토할 것 같은데, 템파베이전이었죠. 진짜로 너무 쳐맞았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때 당시 템파베이가 좌투 상대로 타율이 1할 때를 최근 2주가량 기록하고 있었고, 팀 타율조차도, 실질적인 경기 타율조차도 1할 때를 기록하고 있어 부진을 하고 있었던 템파베이였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템파베이 타선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스프링스가 과연 제대로 던질 수 있을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3경기 연속으로 6이닝 퀄리티 스타트를 했던 게 이 스프링스였는데, 오늘 갑자기 또 부진할까? 또 연속된 부진이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 숨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LA 인저스 원정에서 6이닝 3자책 4실점 경기를 하면서 피안타 관리는 충분히 잘 됐었고 4사구 없이 삼진 8개 잡으면서 LA 인저스 상대로 나름 나쁘지 않은 경기를 했었던 스프링스였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또다시 무너지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국 이 경기장도 지금 얘 경기장 이름이 수터 헬스파크예요. 근데 이 경기장조차도 이 애틀레틱스가 이제 연고지를 옮기기 전에 임시구장인데 여기 바람이 졸라게 붑니다. 오라클파크와 함께 외야로 바람이 전형적으로 많이 부는 경기장이고, 시리즈 내도록 바람이 지금 최대 12마일까지 부는 경기장이에요. 정말로 바람 많이 불기 때문에 오늘도 장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장타에 노출된다면 공의 힘이 좋은 소리아노가 조금 더 억제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LA 인저스가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또 반등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배 가능성 열려있는 경기 중에 10.5점 기준점이 또 오버봐야 되는 경기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0.21배의 배당 이격이 있어요. 국내 1.7배, 해외 1.91배로 애틀레틱스 정배당 양상에서 형성이 됐고, 이 배당 이격까지 생각하면 역배 가능성 열어두면서 오버 봐야 되지 않나. 다만 이게 스프링스도 소리아노도 호투할 때는 거의 언터처블 수준으로 스프링스 공에는 범타를 치고 소리아노 공에 삼진을 당하면서 차 눈 감으면 볼넷인데 휘둘러가지고 뒤져가지고 소리아노가 7이닝 1실점하고 이런 경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이제 좀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경기 양상을 예상했을 때는 이 경기는 LA 인저스 역배승 오버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애틀레틱스가 이미 오버 게임이 돼버리면 스프링스가 내려가면서 불펜에서, 그때 당시도 비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불펜에 다 던지는 경기를 했었는데, 또다시 그런 경기 나올 것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치면은 네, 정배 라인으로 승패 접근을 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버 먼저 생각하면서도 LA 인저스 역배도 열어둬야 되는 경기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템파베이 경기인데, 이것도 뭐 재밌었죠. 이정우도 계속 안타를 때리고 있고, 팽팽한 흐름에서 양 팀의 경기가 계속 이번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전은 7대6으로 템파베이의 역전승이 나왔고요. 2차전에서는 이제 2대1로 템파베이가 막판에 잘 지켜내면서, 이종화 치고 나왔습니다만 잘 지켜내면서 요걸 또 8회 역전승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어요. 템파베이랑 샌프란시스코랑 차이가 있다면 뭐냐? 불펜에서의 기용 가능한 투수들의 기량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당장 어제 경기에서 기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제 원래라면은 어제 그렇게 쓰면 안 됐고, 워커랑 이제 좀 써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부토를 연투를 시켰어요. 근데 부토가 원래 연투에 약해요. 그래서 매치에 있을 때도 항상 멀티이닝 이상을 소화하게 하고 3일 이상의 휴식을 보장시켜주면서 투수 운영 패턴을 가져갔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이적하고 나서는 부토가 그런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연투했을 때 성적이 분명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제 그렇게 연투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 실점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되면 로드리게스랑 이제 필승조급 자원들을 그래도 나름 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웹의 딜을 지원해주게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세타랑 그 다음에 페어뱅크스를 쓰게 된 이 템파베이가 오늘 투수 운영에 있어서 뒷심이 밀리게 될 것은 더 각오를 해야 되는 경기일 거고, 그것 때문에라도 오늘 경기 샌프란시스코로 배당이 더 많이 빠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페피역 같은 경우도 피안타율 따지고 보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최근 타격감으로 이거 쉽게 분석할 수 없는 공이거든요. 그럼에도 이 배당이 이 정도까지 기울어지게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펜에서의 영향력이 더 크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페피엇이 그렇게 털릴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웹이 홈이라면은 오늘 이 템파베이가 타선이 좀 많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막아냈을 때 8.5점의 기준점이었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 일단 7.5점에서도 언더 게임을 봐야 되지 않나. 어제 경기보다는 그래도 점수가 조금 더, 투수는 오늘이 더 세지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점수가 나는 와중에 샌프란시스코가 위닝을 위닝이 아니라 수입회를 좀 면하지 않을까. 이제 마운드의 우위로 로건액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필승조들 자원들을 활용해서 마운드의 우위로 지키는 야구를 통해서 수입패를 면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승 언더 예상하는데, 사실 승으로 접근하자니 또 역전패 가고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타격감이 분명히 템파베이에게 밀립니다. 지금 실질적인 타격 지표 자체에서. 그래서 저는 승패 라인보다는 언더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LA 다저스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샌디에고랑 다저스 이제 서로 봐줄 이유는 없어요. 다저스 같은 경우도 어제 그렇게 압살을 했죠. 이미 그냥 경기력에서 그냥 압살을 했던 경기였었고, 딜런 시즈 깨고 그 다음에 스넬 완벽 투하하면서 다저스가 그냥 완승했던 경기예요. 그냥 이번 시리즈 자체가 경기력에서 다저스가 압살입니다. 근데 이제 두 경기 앞서게 됐다고 샌디에고를 상대로 다저스가 수입전이니까 설렁해야지, 그러기에는 너무 치열한 지구 경쟁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서 수입전을 노려야 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거는 다저스 쪽으로 다시 한번 더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경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번 시리즈에서 샌디에고의 방망이가 분명히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렸고, 이 글래스노우의 제구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글래스노우의 구위와 그 커브볼이 제구가 되었을 때 타자들의 휘 퍼센테이지는 확실히 뛰어나요. 다르비슈가 지금 당장 이 자신의 구위로 다저스의 이 타선을 이겨먹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 경기 조합픽에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수입전이라는 점이랑 최근에 지금 이제 글래스노우가 경기를 하면서 7월 말부터 지금 직전 경기까지 3경기 동안에 총 16.2이닝을 소화하면서 4사구가 총 11개가 나왔어요. 그만큼 볼넷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샌디에고가 수입전을 피하기 위한 철저한 총력전까지 할 것을
다르비슈가 그냥 조기 강판까지 되는 것을 각오를 하고 경기를 할 거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다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오늘 경기도 다저스가 이겨야 된다라고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이제 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별점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뭐 7, 8, 뭐 6점 몇 써줍니다. 1점에서 10점 만점 스케일에서 제가 평가를 해서 얼마만큼 배팅하기 좋은 경기인지 평가를 하는데 사실 만점짜리 경기는 없어요. 진짜 오늘 그냥 강승부입니다 하면 9점 진짜 줄까 말까고요. 그냥 오늘 주력급입니다 하면 8점 주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가장 낮은 점수로 6.5점 경기를 두 경기를 줬는데 그중 하나가 LA 다저스 승 써놓고 줬던 6.5점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샌디에고가 진짜로 수입해는 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당장 경쟁에서 이게 와카로 갈 것이냐, 지구 우승을 할 것이냐, 거기에서 단두대 매치에서 이거를 1, 2위 간의 대결에 이거 갑자기 시리즈 전까지만 하더라도 1위 타이였는데 이게 갑자기 세 경기 차로 벌어지는 것은 샌디에고도 원치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합에 활용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욕 매츠 대 시애틀. 제가 어제 주력으로 잡았던 게 시애틀 승이었어요. 어제 뉴욕 매츠에서 데뷔했던 선수 맥레인이라는 선수가 메이저리그 파이프라인 랭킹 전체 30위권에 드는 선수라서 많은 기대를 했던 경기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을 보니까 못 칠 공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애틀 타자들도 사실 생소한 공이었었고 96마일 정도의 싱커 볼이었긴 했습니다만 이 스위퍼 그 다음에 이 커브볼의 변화구의 타이밍을 좀 많이 놓치면서 루키니까 재고 안 될 거 염두하고 그냥 직구 그냥 가운데 들어와라 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구의 헛스윙이 많이 나오면서 경기가 좀 많이 안 풀리게 됐었고 그나마 잡았던 기회마저도 맥레인이 하늘에 행운이 따랐는지 이제 정면 타구가 되면서 이제 비하인드 백캐치라고 하죠. 그거를 저거 이제 좀 서커스 플레이가 나와가지고 병살타로 이루어져서 시애틀의 점수를 내는 기회가 좀 무산이 되었던 것도 많이 아쉬웠었고 점수가 좀 안 나서 매치가 이제 결국에 또다시 린도의 활약 속에서 그렇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컵이 대 홈즈인데 시애틀 정말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저번 경기에 홈즈 던진 거 봤으면은 답도 안 나옵니다. 최근에 홈즈가 제구가 안 돼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많은 볼넷을 허용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전 같은 이닝 소화능력도 안 보여주면서 최근에 마지막에 6이닝 피칭을 했던 게 무려 6월 7일 경기입니다. 이후로 경기를 치르면서 이 홈즈가 11경기 동안에 연속으로 11경기 연속 6이닝을 마무리를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경기에서도 커비의 안정감이 훨씬 더 뛰어나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번 경기까지만 해도 커비가 4점대 ER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4점대 ER의 그 크레머였나? 선발 투수가? 똑같은 4점대지만 내용적으로 안쪽으로 들여다보면은 절대 같은 선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커비의 피 장타 억제력만 보더라도 지금 커리어 하이 시즌이고요. BABIP 수준도 그리고 WHIP 수준도 절대로 지금 3점 후반대까지도 아니에요. 지금 얘 ERA는 최소 3.1, 3.2까지도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만큼의 내부적인 지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게 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홈즈의 볼질이 나오게 되면 시애틀의 반려구가 더해져가지고 점수는 시애틀 쪽으로 조금 더 날 수 있는 경기 양상이 되면서 시애틀이 이겨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경기. 가장 결국 무서운 선수는 또다시 린도어입니다. 린도어가 지금 미친듯이 활약을 하면서 이번 시리즈뿐만 아니라 저번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린도어 팀, 린도어 원맨 팀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미친 듯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린도어가 가장 경계 대상이 될 것 같지만은 결국 이 시애틀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이라고 보게 되고 그나마 뭐 점수는 8.5점의 기준점이 주어진다면 언더 양상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게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리뷰 마무리된 것 같고요. 다들 건승하시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